네, 2022년 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광주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복합몰 쇼핑센터죠. 복합몰 하나로 시끌벅적한 광주. 이제 광주판 위정척사, 바르는 걸 지키고 사악한 거를 척결하기 위한 위정척사, 광주판 위정척사, 이제는 빠이빠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인구가 144만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이 없다고 지금 난리가 일어났답니다. 온라인에서. 왜냐? 16일 광주를 찾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은 이후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전주를 포함한 전북, 호남 어디에도 코스트코, 이마트 같은 대형 창고형 할인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없을까요? 인구 144만이나 되는 큰 도시에. 적어도 광주는 우리나라 랭킹이 얼마인가요? 울산보다는 클 텐데. 이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진실인데 툭 튀어나오니까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지금 세종시는 땅값 거품이 빠지면서 뭐 유령 도시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자전거 몰고 10분만 가면 코스트코에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광주에는 대표할 만한 백화점 하나 없다. 가보면 옛날식 백화점. 그런 식이다. 코스트코에 가장 가까운 코스트코가 대전과 세종시에 있는 곳이다. 그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들도 압니다. 시민단체를 가장한 세력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을 내건 시민단체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 전통시장은 망한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광역시입니까? 광명에는 구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에는 서울특별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에는 당연히 구가 있죠. 그리고 일반 시 중에도 구가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상당구 무슨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시에 가면 아예 구가 없죠. 광명에는 구가 없는 시입니다. 그런 작은 도심에도 이케아가 있고 코스트코가 있고 롯데 아울렛이 있고 이제는 AK 플라자까지 들어온다. 그런데 광명시장이라고 하는 큰 재래식 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주말에 가보면 앞사람 뒤통수나 보고 걸어야 할 정도로 복잡거린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대형 쇼핑몰 들어오는 것. 아무리 시민단체가 반대해도 광주시 당국이 광주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핑계다. 이거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지역 기존 상권 가진 사람들하고 결탁했거나 광주시 의회가 그 지역 패권을 잡은 세력과 결탁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라고 하는 특이성을 지역성을 이용해서 해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는 그래도 소비자는 계속 원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많아졌느냐? 식자재 마트만 많아졌다. 식자재 마트도 물론 싸긴 싸죠. 그러나 그 고급성에 있어서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을 못 따라가죠. 스타필더 같은 거는 꿈도 꾸지 않는다. 좀 제대로 된 백화점이라도 하나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안 오니까 누가 여기 광주에 살려고 하느냐.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일 불만이 뭡니까? 문화시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 없으면은 근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방 근무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스타벅스도 없고 커피 하나 먹을 데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그런 게 있어야 유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생산시설이 있어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만 돈 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도시가 안 크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누리꾼이 한 말이 참 퉁 가슴을 치네요. 광주 시민들에게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거는 부산으로 치면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영남권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이쪽에서는 꽝 하는 추제다.
부산이나 부울경 지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거 하나 들어온 것만 해도 이쪽은 이런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틀어막고 있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16일날 2월 16일날 광주 송정매일시장 갔던 윤석열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 전남 발전시키겠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지금 몇 년 얼마인가요?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니까 70년대부터 잡으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50년? 작게 잡아서 40년간 민주당이 완전히 호남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독재의 시절인데 이 민주당 독재가 민주당의 호남 독재가 호남을 발전시켰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민주당의 독점적 정치가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켰나? 지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광주 지역 GDP가 전국에서 몇 위인가? 꼴찌 아니냐?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합 쇼핑몰이다. 이게 없어서 대전까지 간다. 부산, 대전, 대구, 전국 어디 가도 다 있는데 왜 광주에는 없느냐? 툭 던진 게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특히 이 지역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꾸 나눠서 갈라치게 하느냐? 제가 하나 정치권에서 도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주당의 전략이 뭔가 하면 서울시에 대한 전략이 서울에서 MB 때 뉴타운 한다고 하면서 도심 재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해갖고 아파트가 딱 들어서면은 그 지역은 되게 보수파가 많아져서 보수당 후보가 당선된답니다. 근데 개발하지 않고 골목상권 유지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 나눠줘서 목욕할 수 있게 하면 민주당이 표를 얻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도심 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도 있죠. 뭐 지역 상공인들은 아파트 들어서고 상가로 만들어 놓으면 임대료 올라가니까 반대합니다. 근데 그 도시를 개발하지 않으면 자꾸 슬럼화되고 경제가 죽어요. 참 이상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꾸 개발을 해야만 이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은 계속 골목 상권 살리기 해가지고 집권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만 해도 세계적인 대도시고 하니까 그게 극복이 되죠. 부산도 극복이 되는데 광주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자로부터 만약에 남태평양에 가신다면 세 가지 뭘 들고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DJ가 첫째는 실업, 둘째는 부정부패, 셋째는 지역감정이라고 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매우 명답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주의를 쥐고 있는 게 이 지역의 정치인들 아니냐. 이 지역주의를 광주 시민들이 깨달라.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풍이 있는 발언이죠. 뼈 때리는 말이었죠. 네. 이제 광주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도 옛날에 호남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서 81년도에 광주 사태를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쪽에 묵묵히 걸어 들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호박소리 하다 붙잡혀서 만난 그쪽 젊은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 그 당시에로부터 자기도 광주 사태 때 총 하나 빼갖고 사람 쏴 죽여봤다 그래서 그때는 놀랐고 지금 보면 참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채의식을 갖고 광주를 위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광주가 오히려 좌파 386 이런 사람들한테 숙주처럼 붙잡혀갖고 발전도 못하고 오히려 참 처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때는 이제 안철수 씨의 제안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세계하고 MOU를 맺어갖고 대형 복합몰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지역 상인들이 반대합니다. 이거 들어서면 자기네가 죽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 뭐냐? 신세계도 못 지었어요. 그게 들어섰으면은 지금 이런 거는 선거 공약이 될 수도 없겠죠. 그때 나온 게 지역 상권 죽인다 이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다른 대도시에 가보면 이 화려한 쇼핑몰이 있는데 없는 거죠. 그럼 없으면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광주분들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공공연한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목포에서 돈을 벌면은
목포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광주로 올라와서 소비를 하고 광주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광주에서 큰 돈을 벌면은 광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쓰고 서울로 옮겨가서 학교를 다니고 조금 벌면은 중간쯤 벌면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대전으로 간다. 이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돈을 번 거는 다 수도권에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반대로 영남권은 부산이나 이런 데는 자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부산에 가면 서면에 롯데몰 굉장히 롯데타운이 있죠. 울산도 그런 타운이 있죠. 포항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스스로 돌아가잖아요. 거기는 명문학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자기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호남 광주에 가보면은 자기네만의 문화는 기아 타이거스 외에는 뭐가 있나요? 부산 가면은 뭐 부산 갈매기 부르는 롯데 팬도 있지만 뭐도 있고 다양성이 있잖아요.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 당위원장이면서 서구갑 의원이죠. 윤석열 씨 공약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하겠다는 것을 전통시장인 송정매일시장에서 발표하느냐. 이런 소견에 붙잡혀 있으니까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광주가 뭐 어떻게 지역 성생 GDP가 전국 꼴찌냐. 이런 말꼬투리 잡는 사건으로 갑니다. 그리고 광주가 어려운데 왜 약을 올리냐 이런 겁니다. 발전을 못하는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렵거나 할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몸이 더 다운되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살아나잖아요.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해 온 거는 해방됐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집어넣는 꽝 충격을 줘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독재자로 갔을 때 그걸 4.19로 학생들이 밀어내고 그 다음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5.16으로 등장한 다음에 경제개발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독재자가 됐을 때 11.6으로 없애버리고 12.11은 전두환이 들어서서 정리를 하고 가장 큰 어려운 단임을 실현하면서 우리는 아주 수술을 제때제때하고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87년도의 6월 체제를 지금까지 30몇 년 하면서 지금 썩을 대로 썩어가고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광주는 여기서 예외가 됐잖아요. 박정희 시절 때 영원한 감정 생기면서부터 일종의 뭐 민주화 성진이 이렇게 가면서 민주화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탈락하면서 고립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동식 씨의 말을 근거로 작년 12월 12일 날 왜 광주를 제사의 도시로 만드느냐. 제사나 지내는. 아니 봉건 시절 때는 봉제사 접빙객 그때는 산업이 없으니까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제사를 잘 모시면 권위가 있는 거니까 힘이 모이고 돈이 모이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외부 인사가 왔을 때 그 손님을 잘 모시면 돈이 들어오니까 봉제사 접빙객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거 외에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제사는 축제의 개념, 페스티벌, 사육제, 카니발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게 봉제사가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뭐 카톨릭이나 불교 사원에 가보면 막 가장 이렇게 낮춰야 된다고 하는 종교기관이 가장 아름답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거기서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제사 개념에서. 근데 자꾸 광주를 왜 아주 봉건적으로 제사의 도시로 만드느냐. 그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윤석열 씨가 광주에 가가지고 민주화 책임을 물었죠. 그때 제 유튜브가 언제 했나? 12월 24일자 작년 거네요. 많은 사람이 봤네. 제목이 광주에 아부하지 않고 민주화 책임 물은 윤석열. 그 부제는 그때 신지혜 씨가 뭘 비판을 했는데 그 신지혜만도 못한 한국 기자들 대학에서 뭘 배웠냐 하고 제가 감히 질타를 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광주 좀 제대로 가자는 얘기죠. 자,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이걸 봐주십시오. 이 그래프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것도 역시 제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건데 레미안 아마 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 브랜드 겁니다. 레미안은 호남에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중앙일보 작년 1월 초에 나온 기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1월 11일자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4대 브랜드가 레미안,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림의
푸르지오, 뭐 GS의 샤이, 맞나요? 뭐 다른 거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빅4로 보고 나서 전국에 이 아파트가 몇 개 있나 조사해 본 겁니다. 삼성 레미안은 호남에 하나도 없다는 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고,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광주에 셋, 전주에 한 곳 조금 있네요. 그래도 호남 힐스테이트는 들어가네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광주에다가 힐스테이트 첨담을 213가구 모집했는데 48,700명이 지원해갖고 229대 1. 와,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죠. 근데 안 지어주니까 못 가는 거죠. 이 편한 세상 대림, 호남에 7곳, GS의 자이는 호남에 10곳. 네, 이렇게 적습니다. 왜 적겠습니까? 그 지역 H건설, J건설, K건설, W건설, J건설 같은 지역 건설 회사들이 자기네만 짓겠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현대산업개발 무너진 것도 도급했던 현지 업체가 공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폐쇄적이니까 들어가면은 이런 기업들도 돈이 남아야 들어가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명품에 못 살아보는 거죠. 왜 이렇게 광주를 처지는 도시로 만드냐 이거예요. 광주를 붙잡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아까 송갑석 씨 같은 사람. 이게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캐스퍼란 경량 SUV입니다. 인기가 매우 좋죠. 이 차는 현대자동차 로고를 달지만 현대차에서 생산한 게 아닙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하는 광주 지역에서 만든 작은 자동차 회사가 현대가 설계해준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제작한 다음에 현대의 상표를 붙여주면 현대가 판매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작년에 다 팔렸고 지금도 한 뭐 주문이 2만 대 이상 밀려 있는데 이번에는 밴 뒷좌석을 줄여갖고 밴으로 만든 게 또 나오는데 이것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캠핑용 카도 되고 뭐도 되고. 네. 현대가 상대적으로 삼성에 비해서 삼성은 창업주가 경남 사람이니까 이병철 씨가 잘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현대는 저쪽 이제 이북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아 타이거스도 운영하고 뭐 축구단도 하는 거 보게 되면 조금 자유로운데 현대가 그나마 이제 광주에 공장을 세우면 우리 설계도대로 해보면 OEM을 맡겨준 거죠. 근데 이 차가 팔리니까 광주에서는 그게 일자리가 되는 거고 이 점점 회사가 커지니까 많이 고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광주 사람들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싼 차 타고 싶은데 아니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현대자동차하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를 모델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광주가 발전하려면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위정척사파가 난리를 쳤잖아요. 위정, 지키다, 방위할 때 위, 바를정, 바르는 걸 지키기 위해서 척, 배척할 척, 사악할 사, 사악한 걸 치다. 사라고 스스로 평가한 거는 개혁, 개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대원군을 꼽는데 대원군이 물론 개혁 개방에 반대했어요. 근데 그는 그래도 스스로의 개혁은 하려고 그랬는데 더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보기엔 민씨 세력들입니다. 민비입니다. 민정. 이름이 민지영이라고 하는 여자. 거긴 개혁도 안 하고 기득권 유지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개혁파들이 더 싫어했고 나중에 강제개혁에 들어오는 외세인 일본이 민비를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민비를 떠받드는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반일파들이 그렇죠. 그렇게 못했던 개혁 개방을 일제가 들어와서 강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와서 확 개혁 개방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하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차원이 다른 나라죠. 근데 아직도 조선 말의 위정척사 사장에 져서 반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본도 45년 패전 이후에 일본은 과거의 대일본제하고 다른데 말입니다. 계속 이 인연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주가 왜 그런 길을 갔냐 이거예요. 그 5.18을 가지고 계속 광주는 남다르다고 하면서 제4의 도시로 만들고 결국 시대 발전에 뒤져서 코스트코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레미안도 없고
그럼 광주 이렇게 만든 위정 척사파가 누굽니까? 바로 386 좌파들, 호남을 숙주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그 뿌리가 올라가면 인천이 만든 한민당인데 그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 불구죽죽한 주사파 386 운동권들입니다. 한 70몇 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꽉 잡고 있는 거죠, 민주당을. 호남이 꽉 잡혔으니까 민주당 잡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위정척사입니다. 호남이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광주가 쇼핑몰 딱 케이스로 야, 그 사람들도 진짜 소비하고 싶죠.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세상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광주도 깨어나자. 윤석열 씨가 던졌습니다. 윤석열 씨는요, 곽세현 씨라고 서울대 정치과 나온 중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던데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중에서 누가 가장 좌파겠느냐. 그 친구의 결론은, 곽세현 씨의 결론은 윤석열로 꼽더라고요. 왜냐? 안철수 씨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사실 저희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친구 봤는데 지방에서 온 친구들, 부잣집 아들, 딸. 집에 갈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기차도 그때는 뭐 KTX가 없었으니까 새마을호가 제일 빠른데 불편하니까 또 귀한 집 아들이니까 안철수 씨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 모르죠. 자유공부하고 이재명 어렵게 큰 건 맞지만 중앙대학교 주는 생활비 받아가면서 고시 공부만 한 사람이잖아요. 뭐 시대 문제로 나오기나 했나요? 나중에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글로 가서 인권 변호사 인척했을 뿐이죠. 윤석열 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1차는 붙어놓고 그 다음 9번 떨어져서 겨우 붙었다는데 왜 그랬겠어요? 바로 그 시대 상황인 운동권 시각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같은 사람은 강남 좌파로 산호맹에 가입했지만 말단으로 있으면서 지금 와서는 대단히 한 것처럼 하다가 이제 날아갔는데 윤석열 씨는 강남 좌파로 가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검사를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는 오히려 광주를 본질을 더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곽세현 옛날 친구가 썼던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진짜 좌파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항상 좌파들이 개혁을 해요. 박정희도 좌파죠. 네? 이승만도 좌파죠. 그리고 가장 민주화를 원했던 게 단임실 이 정권 교체인데 그거 한 것도 전두환 그 사람도 보게 되면 좌파죠. 지금 대한민국 개혁 개방을 끌고 나갈 사람이 민주당이라고 이재명이라고 보십니까? 수구 꼴통이라고 안 보이세요? 이제 광주판 위정척사는 끝내자. 복합물도 하나 없는 광주. 이제 이렇게 죽음 제사의 도시로 만들지 말자. 5.18로부터 벗어나자. 4.3도 벗어나고 여순도 벗어나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순신이 얘기했던 양무 호남 호남이 없었다면 그 다음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나라가 있었겠느냐. 호남이 그때는 지켰죠. 농업기지로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오늘의 주제, 복합물 하나로 시끄러운 광주. 광주판 위전척사는 이제 끝.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